화창한 여드름 잘못 건드렸다가 바로 색소 침착되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이전에 염증성 여드름이 났을 때 말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자마자 지인분이 아, 진짜 올려주지. 나 이미 손으로 건드려서 색소 침착 됐는데. 하면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홈케어 방법이랑 같이 연고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몇 년간 저도 모낭염과 화농성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사용하게 됐던 연고가 있거든요. 거뭇거뭇하게 자국이 남기도 하고 붉은 여드름 자국이 남기도 할 때마다 쓰던 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 홈케어 방법과 연고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그냥 중간 정도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름만 되면 어디 해외여행 다녀왔냐, 어디 놀러 갔다 왔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멜라닌 생성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을 조금 받았다 하면 자동 태닝되는 태닝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할 때도 그렇지만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멜라닌 생성이 과다하게 생깁니다. 색소 침착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멜라닌 세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과잉 생산해내면서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연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색소 침착 연고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 제가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색소 침착의 유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염증의 유무입니다. 지금 내 피부에 색소 침착과 염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 하면 아젤리아 크림. 현재 염증은 없지만 압출한 뒤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노스카나 겔. 염증도 없고 붉은 자국이 아닌 거무튀튀한 자국이 남아있다 하면 멜라토닌 크림. 첫 번째, 아젤리아 크림에는 아젤라산이 20%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효과로는 항염, 항균, 각질 제거, 티로시나아제 효소를 억제해서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이 덜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사용 방법으로는 세안 후에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국소 부위를 콕콕 찍어 발라주시면 됩니다. 임산부도 사용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노스카나겔입니다. 노스카나겔은 염증이 없는 붉은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건데요. 성분으로는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판테놀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헤파린 계열은 붉은 자국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재생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흉터로 진행될 뻔한 흉터들을 진행을 억제를 하면서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으로는 세안 후에 건조한 상태에서 그 국소 부위에 문질러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멜라토닌 크림입니다. 멜라토닌 크림에는 히드로퀴논이 2%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히드로퀴논은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사용법으로는 아침, 저녁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침에 사용해 주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꼭 필수이니까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녁에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수분 세럼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세 가지 연고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이 색소 침착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멜라닌 세포가 위험해 라는 이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외선을 쬐을 때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피부 장벽이 약화돼서 그럴 때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외선을 정말 꼼꼼하게 매일매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피부 장벽이 강화할 수 있게 늘 홈케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고를 곁들인 이 홈케어 순서 좀 어려우시죠? 이 순서에 대해서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고를 가장 최우선으로 발라줘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스킨케어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친 뒤에 국소 부위를 발라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안 후에 스킨케어 이전에 첫 단계로 연고를 바릅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다 모두 동일해요. 아젤리아 크림은요, 염증도 있고 색소 침착도 있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기초 케어를 하기보다는 단 한 가지 제품으로 케어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젤리아 크림은 세안 후에 마른 피부에 발라주시고 여기 이 국소 부위 바른
이런 곳을 피해서 단일 제품으로 판테놀 크림을 스킨케어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노스카나겔은 염증은 없지만 이제 막 자국이 생긴 이 붉은 자국이 생겼을 때 발라주잖아요. 이 붉은 자국에 국소 부위로 먼저 노스카나겔을 발라주시고요. 세안 직후에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카나겔이 흡수가 완전히 됐을 때 비타민C 세럼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흔적 케어에는 이 비타민C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는 비타민C 세럼을 발라주시고요. 이게 보통은 다 물 타입이에요. 발라주신 뒤에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크림입니다. 이 멜라토닌 크림은 거무튀튀한 흔적이 있을 때 바르잖아요. 그래서 세안 직후 가장 먼저 멜라토닌 크림을 발라서 흡수시켜줍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미백의 효과가 있는 원료로서 이 궁합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류를 발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습제로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걸 쓰셔도 되고요.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유수분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다 보니까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